내년 여름 바로 탐스럽고 달콤한 딸기를 수확하고 싶으신가요? 1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요. 그렇다면 봄철의 분주함과 대충 심기는 이제 잊으세요. 오늘은 가을 딸기 심기의 모든 비법을 공개하고 여러분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놀랄 만큼 쉬운 뿌리 내리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텃밭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에 심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바로 자연의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봄에 심으면 딸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뿌리 내리고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내야 하니 식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가을은 다릅니다. 심고 난 후 딸기는 조급해하지 않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튼튼하게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따뜻함을 맞이하며 모든 에너지를 오직 풍성한 수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가을 심기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중요하죠. 만약 너무 일찍 심으면, 예를 들어 8월 한여름 더위에 심으면 여린 모종들이 그저 삶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계절을 착각하고 꽃을 피우려 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꽃이 아니라 튼튼한 뿌리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서리가 내리기 불과 한두 주 전에 심으면 뿌리 시스템이 땅에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모종은 약해서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종은 서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약 3, 4주간 따뜻한 날씨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날짜는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 사신다면 9월 말부터 심지어 10월 전체가 적절한 시기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가 이상적인 시기죠. 하지만 우랄과 시베리아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8월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렇습니다. 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사는 특정 지역의 날씨 예보를 참고하세요. 극심한 더위가 가라앉고 밤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때입니다.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을 딸기밭의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딸기. 정확히는 원예용 딸기라고 불리는 이 작물은 햇살을 정말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더 달콤하고 향기로우며 열매도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 집 뒤 그늘진 곳이나 사과나무 아래 같은 어두운 곳은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딸기밭에는 하루 최소 68시간 이상 햇빛이 충분히 드는 가장 밝은 곳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곳은 평평한 땅이거나 남쪽 또는 남서쪽을 바라보는 아주 완만한 경사지입니다. 왜 이런 곳이 좋을까요? 그래야 봄에 땅이 빨리 따뜻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녹은 후에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지대는 피해야 합니다. 저지대에는 찬 공기가 고여서 딸기 뿌리가 얼어 죽거나 썩을 위험이 몇 배나 커집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재배자들이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딸기를 심으려는 자리에 이전에 어떤 작물이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자, 토마토, 고추, 가지를 심었던 밭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작물들은 딸기와 같은 병충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양파, 마늘, 당근, 완두콩,
또는 각종 잎채소가 자랐던 곳이라면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흙을 건강하게 해주어 딸기에게 최고의 선행작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셈입니다. 자, 이제 장소는 정했으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집의 기초공사에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의 90%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먼저 밭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야 하는데 특히 띠풀, 지층개, 민들레 같은 다년생 잡초는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뿌리 하나하나를 꼼꼼히 제거해 주세요. 만약 이들을 남겨두면 봄의 딸기의 물과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최악의 적이 될 겁니다.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면 이제 밭을 깊게 파줘야 합니다. 삽 한 자루 깊이로요. 우리의 목표는 흙을 깃털 이불처럼 최대한 부드럽고 통기성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어린 뿌리들이 편안하고 쉽게 자랄 수 있거든요. 무거운 흙덩이는 반드시 쇠스랑으로 부드럽게 부셔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은 후에는 밭이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가능하다면 2주 정도는 그대로 두세요. 갓 갈아엎은 푹신한 흙에 바로 모종을 심으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흙이 가라앉으면서 심어놓은 모종까지 함께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 딸기의 생장점이 흙 속에 파묻히게 되어 거의 확실하게 식물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흙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세요. 모종을 심기 전에 우리 밭의 땅에는 어떤 영양을 주어야 할까요? 딸기는 정말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겨울과 이듬해 봄까지 딸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에 충분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미래의 딸기밭 1제곱미터당 잘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를 약 한 양동이 정도 넣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조하지만 흙처럼 부드러워지고 숲 향기가 나는 완전히 숙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무재 한 컵도 추가해 주세요. 나무재는 열매를 달콤하게 하는 칼륨과 뿌리 발달에 중요한 인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쟤는 또한 토양의 산도를 약간 낮춰주는데 딸기는 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로 니트로암모포스카 한 스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료의 알갱이들은 천천히 녹아 식물에 장기간 영양분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이미 갈아엎은 밭 표면에 골고루 뿌린 후 다시 한번 얕게 갈아엎거나 갈퀴로 잘 섞어주어 모든 비료가 흙의 상층부와 잘 어우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영양 케이크 같은 토양은 딸기가 빠르게 뿌리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흔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속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 특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거름이 최고의 비료라고 생각해서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아낌없이 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을에 딸기 모종을 심을 때 생거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생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연약한 딸기 모종의 뿌리를 말 그대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모종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고사하고 맙니다. 둘째, 생거름에는 뿌리에 매우 유독한 형태의 암모니아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모종의 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셋째, 생거름은 군뱅이 같은 해충의 유충이 번식하기 좋은 온상이자
각종 병원성 곰팡이의 번식지가 됩니다. 흙에 비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균과 해충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만약 생거름밖에 구할 수 없다면 반드시 봄에 밭을 갈면서 전작물 심기 전에 미리 넣어서 가을까지 충분히 부숙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꼭 명심하세요. 가을철에는 오직 완전히 부숙된 퇴비나 부엽토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거름은 우리의 성공적인 농사의 최대 적입니다. 이제 딸기 모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종의 품질은 식물이 잘 자라 뿌리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밭에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기존 딸기 포기에서 나온 신선한 런너 자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묘상이나 원예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포트 모종입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체 런너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무료이고 품종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밭의 병충해를 새로운 밭으로 옮길 위험이 있고 런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반면 포트 모종은 대개 건강하고 튼튼하며 뿌리가 흙과 함께 잘 감싸져 있어 정식 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덕분에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밭에 잘 정착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고 라벨에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을 구입할 위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기존 딸기 포기들이 건강하고 병해 충 없이 좋은 수확량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체 런너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딸기가 병을 앓았거나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검증된 곳에서 품질 좋은 포트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딸기 모주에서 나온 덩굴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준비하는 데 있어 작지만 아주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덩굴손 끝에 달린 아기 딸기 자묘를 어미 포기에서 떼어내자마자 바로 새밭에 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모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3년생 딸기 모주를 선택하세요. 이런 모주에서 가장 실하고 좋은 덩굴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주에 가장 가까이 있는 1차, 최대한 2차까지의 아기 딸기, 자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자묘에서 작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작은 컵이나 화분에 흙을 채우고 덩굴손을 모주에서 자르지 않은 채로 그 컵 안에 흙 표면에 자묘를 고정시켜 주세요. 다시 말해, 아기 딸기가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서도 스스로 뿌리 시스템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어 주 후면 컵 안에 튼튼한 뿌리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덩굴손을 잘라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는 이식 스트레스 없이 아주 수월하게 옮겨 심을 수 있는 완벽하게 뿌리 내린 모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활착률을 크게 높여주고 식물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출발을 제공합니다. 만약 다 자란 모종을 구매하실 경우, 특히 시장이나 개인 판매자에게서 살 때는 속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모종을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잎을 확인하세요. 잎은 서너 장 이상 있어야 하고 건강하고 진한 녹색을 띄어야 합니다. 얼룩, 구멍 또는 반점 없이 깨끗해야 하죠. 잎이 연하거나 누렇게 변했거나 모양이 변형되었다면 병에 걸렸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생장점에 주목하세요. 잎이 돋아나는 중심부인 생장점은 단단하고 탄력 있으며 녹색을 띄어야 하고 최소 7mm 이상 두꺼워야 합니다. 생장점이 가늘고 약하다면 튼튼한 식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만약 포트 모종이라면 흙덩이가 흰색의 건강한 뿌리로 완전히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포트에서 모종을 꺼냈을 때 흙덩이가 부서지지 않아야 하죠. 만약 뿌리가 노출된 모종을 구매하신다면 뿌리 뭉치가 풍성하고 밝은 색을 띠며 최소 5.7cm의 길이는 되어야 합니다. 어둡거나 말랐거나 썩은 뿌리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모종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5분 투자해서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나중에 돈과 시간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밭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최상급 모종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설레는 순간 바로 모종을 심을 시간입니다. 그저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은 뒤 흙을 덮는 간단한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딸기 모종이 얼마나 빨리 뿌리 내려 잘 자라고 첫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종은 흐린 날이나 해가 너무 뜨겁지 않은 저녁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구덩이를 파기 전에 갈퀴로 밭의 표면을 다시 한번 고르고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에겐 완벽하게 평평한 땅이 필요하거든요. 모종을 심을 줄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간단한 표시 도구나 끈을 팽팽하게 당겨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하거나 잡초를 뽑고 수확할 때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과정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맛볼 달콤한 베리 천국을 위한 소중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제대로 심은 모종 하나하나가 다음 여름 우리에게 달콤하고 싱싱한 열매를 선물할 테니까요. 하지만 모종을 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후회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빠른 활착을 위한 뿌리 담그기입니다. 특히 운반 및 보관 중에 뿌리가 건조해졌을 수 있는 맨뿌리 모종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30분만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잔뿌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를 살려내고 성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주기 위해 특별한 용액을 준비해 주세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뿌리 활착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가루를 물에 희석한 후 모종의 뿌리를 한두 시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만약 전용 촉진제가 없다면 천연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물 용액을 만드세요. 물 1리터에 꿀 한 티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꿀에는 뿌리 성장을 촉진하는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뿌리 담그기는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고 잠자던 뿌리를 깨워 모종이 새로운 환경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포트나 카세트 모종처럼 흙덩이가 있는 경우는 오래 담글 필요가 없습니다. 심기 1시간 전 뿌리 활착 촉진제를 섞은 물로 흙덩이를 충분히 적셔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준비 과정은 모종의 실패율을 줄여주고 훌륭한 활착을 보장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뿌리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구덩이를 팔 차례입니다. 여기에서도 구덩이의 크기와 강역이 중요하죠. 너무 크게 팔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됩니다. 묘목의 뿌리가 꺾이거나 접히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이와 폭 모두 1.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뿌리가 부드럽고 비옥한 토양에 잘 닿아 자리 잡을 수 있죠. 이제 식재 간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심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간단하고 검증된 한 줄 심기를 추천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줄 간격을 60에서 70cm 정도로 띄웁니다. 이렇게 넓은 줄 간격은 나중에 관목들의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곰팡이병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줄 사이를 다니며 식물을 관리하고 열매를 수확하기도 매우 편리할 거예요. 같은 줄 안에서는 모종 간격을 30cm 정도로 두세요. 욕심내서 너무 빽빽하게 심지 마세요. 처음에는 밭에 빈 공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여름쯤이면 관목들이 무성하게 자라 서로에게 좁아질 거예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열매가 작아지고 질병이 쉽게 번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간격만 잘 지켜도 앞으로 몇 년간 건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농장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인 부적절한 식재 기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수많은 밭에서 식물 절반가량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깊게 심는 것입니다. 이는 정원사가 모종을 땅속에 너무 깊이 파묻어서 식물의 중앙 부분, 즉 생장점 또는 심장부라고 불리는 부분이 흙에 완전히 덮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특히 습한 날씨에는 심장부가 썩기 시작하고 결국 포기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동안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며 당연히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얕게, 즉 높게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심장부가 땅 위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고 뿌리의 윗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뿌리는 햇볕과 바람에 쉽게 말라버리고 겨울에는 가장 먼저 동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식물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병들며 역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겨우 1cm 위로 또는 1cm 아래로의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딸기에게는 생사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치명적인 실수를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간단한 규칙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딸기 모종을 살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규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딸기 모종의 관부를 찾아보세요. 이 관부는 새 잎이 돋아나는 바로 그 중앙 부분, 즉 생장점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해요. 딸기 모종을 심을 때 이 관부가 땅 표면과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구덩이를 판 후 그 중앙에 흙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모종을 들고 뿌리가 마치 치마를 펼친 것처럼 이 작은 언덕 경사면을 따라 부드럽게 퍼지도록 놓아주세요. 이때 모종의 관부가 밭의 지면과 정확히 같은 높이가 되도록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덩이 주변에 흙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세요. 뿌리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손으로 흙을 살짝씩 다져주는 것이 중요해요. 흙을 모두 덮은 후에는 관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관부가 땅 위로 살짝 보이는 듯하지만 절대 흙 위에 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 안에 작은 언덕을 만드는 이 간단한 방법은 모종이 너무 깊이 심기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심는 깊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한두 개만 심어보시면 이 방법이 얼마나 쉽고 효과적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종을 구멍에 심고 주변 흙을 단단히 다져주었다면 이제 올바르게 물을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물 주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강한 수압의 물뿌리개로 잎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 주면 뿌리 주변에 흙이 씻겨 내려가 뿌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종을 심은 후에는
뿌리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각 어린 모종에는 최소 0.5리터, 가급적이면 1리터 정도의 따뜻하고 미리 받아둔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천천히 뿌리 바로 아래에 주어 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완전히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남아있는 공기층을 밀어내고 뿌리가 흙과 최대한 밀착되어 빠른 착근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다 스며들고 나면 흙이 약간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종 주변에 마른 흙이나 부엽토를 조금 더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마른 물주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얇은 멀칭층을 형성하여 흙 표면이 단단하게 굳는 것을 방지하고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종을 심은 후 일주일 정도는 밭의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습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날씨가 건조하다면 2, 3일에 한 번씩 모종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종을 심고 물까지 주었으니 다음은 이 모종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멀칭입니다. 많은 정원사들, 특히 초보 정원사들은 멀칭을 불필요한 일 혹은 추가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심은 딸기에게 멀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멀칭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째, 멀칭은 뿌리 시스템을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합니다. 멀칭층 아래의 흙은 더 천천히 그리고 덜 깊게 얼어붙습니다. 또한 봄철 급작스러운 해빙과 다시 찾아오는 서리로부터도 아직 약한 어린 뿌리들이 고사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둘째, 멀칭은 흙 속의 수분을 탁월하게 보존하여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 가을 해빙기에 자라날 수 있는 잡초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물 멀칭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우리 식물들에게 추가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가을부터 밭에 멀칭을 해두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딸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 심는 딸기에 가장 좋은 멀칭 재료는 무엇일까요? 선택지는 많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생짚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겨울에 쥐들이 그 안에 보금자리를 틀고 어린 딸기 모종의 생장점까지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톱밥 역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얼음처럼 굳어버릴 수 있고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이상적인 멀칭은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으며 뭉치지 않는 재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침엽수 낙엽입니다. 소나무나 전나무 숲에서 떨어진 잎이들이죠. 이것은 추위로부터 딸기를 보호하고 공기가 잘 통하며 잿빛 곰팡이병 발생을 억제하고 일부 해충도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썩은 퇴비나 피트모스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뿌리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료 역할도 해줍니다. 마른 낙엽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병들지 않은 나무, 예를 들어 자작나무나 단풍나무 잎이어야 합니다. 멀칭층은 약 5에서 7cm 두께로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칭 재료는 모종 주변에 깔되 딸기의 생장점, 즉 식물의 중심부를 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멀칭 작업은 심자마자 바로 하는 것보다 땅 표면이 살짝 얼어붙기 시작하는 안정적인 서리가 내릴 때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에 심은 딸기가 갑자기 꽃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가끔 생깁니다. 특히 가을이 길고 따뜻할 때 그렇죠.
식물이 계절을 착각해서 벌써 열매를 맺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모종에 꽃이 피면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물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바로 겨울을 성공적으로 날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일으켜 겨울을 나기 전 모종을 심하게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깝더라도 발견하는 모든 꽃대는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줄기 밑동을 조심스럽게 따주세요.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은 불필요한 개화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뿌리내림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는 이 모종이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개화로 보답할 것이며 비로소 진정한 수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원사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묘목에 잎을 겨울 전에 잘라야 할까? 인터넷에는 수많은 상반된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물이 잎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잎을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가을에 갓 심은 어린 묘목의 잎을 전부 잘라내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잎은 식물의 영양 공장과 같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잎에서 당분과 영양분이 축적되고 이것들이 뿌리로 이동하여 겨울을 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묘목의 잎을 모두 제거하면 겨울을 날 영양분 비축을 빼앗고 묘목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잎이 풍성하게 남아있는 것은 추위로부터 식물의 심장부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자연적 덮개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검은 필요합니다. 병들었거나 말랐거나 얼룩이 지거나 손상된 잎이 보인다면 물론 조심스럽게 밑동 부분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푸른 잎들은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잎들은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미래의 수확을 위해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을에는 어린 묘목의 전체적인 가지치기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위생적인 가지치기만 합니다. 가을 심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두려움부터 걷어내 볼까요? 바로 어린 모종들이 겨울에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가을에 올바르게 심은 딸기 모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겨울 준비가 잘 되어 있답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렸듯이 딸기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만들고 흙에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겨울나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죠. 둘째, 자연 자체가 훌륭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눈은 딸기에게 가장 좋고 믿음직한 이불이 됩니다. 단 20일 30cm의 눈만으로도 식물들을 영하 30도의 강추위로부터 너끈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 이불 아래에서는 토양 온도가 영하 5분 7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이 정도 온도는 딸기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눈이 오지 않는 검은 겨울에 강한 한파가 맨땅을 강타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설명드렸던 올바른 멀칭 덮어주기 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시기를 잘 선택하고 밭을 꼼꼼히 준비하고 심은 모종의 멀칭까지 제대로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딸기는 겨울을 훌륭히 이겨내고 봄이 오면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튼튼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조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이어집니다. 어린 모종을 냉해로부터 보호하려다 과하게 덮지 마세요. 일부 정원사들은 딸기가 얼어 죽을까봐 너무 염려한 나머지 딸기에게 숨통을 막는 것과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곤 합니다. 그들은 두꺼운 짚을 밭고랑에 가득 쌓고 스펀본들을 여러 겹 덮은 다음 그 위에 또 비닐까지 씌웁니다. 이런 방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겨울철 딸기에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냉해보다는 과습으로 인한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두껍고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피복제 아래에서는 겨울이나 초봄에 날씨가 일시적으로 따뜻해질 때 습기가 쌓이게 됩니다. 온실 효과가 발생하면서 딸기의 생장점과 뿌리가 썩기 시작하고 잿빛 곰팡이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결국 봄이 되면 건강한 딸기 모종 대신 온통 썩어버린 작물을 발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월동 피복제는 바로 눈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눈이 밭에 잘 쌓이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바위에 전나무 가지나 나무 가지치기 후 남은 나뭇가지들을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직포 같은 추가적인 피복제는 혹독하고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피복제는 반드시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에 모종을 심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은 특별한 마법 비료나 복잡한 재배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가을에 심은 딸기 모종은 마치 똑똑한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가을과 겨울 내내 힘든 훈련을 거쳐 근육기라고 할 수 있는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내죠. 하지만 봄에 심은 모종은 어떨까요? 마치 마라톤도 뛰어야 하고 동시에 무거운 짐까지 옮겨야 하는 지친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 겨울철의 휴식과 충분한 뿌리 내림 기간이 가을 심기에 엄청난 이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밭에는 연약한 모종 대신 이미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친 튼튼한 식물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을 심기를 했을 때 다음의 수확량이 항상 더 많고 품질도 우수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을 딸기 심기는 단순히 다른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말 현명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 식물은 그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텃밭 가꾸기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가을에 심으시나요? 아니면 역시 전통적인 봄 심기를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